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애플 컴퓨터, 아이맥 G4, 두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일단 각 레이어별로 펫 툴이나 또는 도형 툴을 이용해서 어떤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채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모니터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니터 부분에 와서 일단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제 잠시 눈을 꺼주고요. 네. 일단 바깥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일단 셀렉트를 해놓고요. 자, 셀렉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 안쪽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이 이제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파트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과 알트 키를 눌러서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 부분만 셀렉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트 01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네,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알트를 눌러주고 이 파트 2에 있는 이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서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라디언트를 이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옵션에 여기 들어가서 아주 약한 이거는 제가 초반에 요거를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색을 만들었던 건데,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 스텝을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 정도로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New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명한 유리 부분인데 투명하다고 그래서 색을 넣으면 안 되게 색을 넣어야 돼요. 예, 투명한 물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리니어 스타일로 예,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지금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잘 색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쪽에 흰색을 하나 넣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Alt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이렇게 임시로 색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이제 색을 넣어줄 건데, 자, 넣어주기 전에 자, 요거잖아요. 파트 01.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좀 잘 안 보이죠? 지금 얘네들 때문에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베벨 앤 엠보스, 그 다음에 이너 베벨, 그 다음에 업.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각도는 네, 120도로 정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자, 사이즈와 그 다음에 소프트 값을 정해줘야 되겠죠. 네, 좀 많이 좀 두꺼워 보이는데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주고요.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적용을 해주면 바깥쪽의 외곽선이 조금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너 섀도우도 예, 가끔씩 예,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네. 네, 그럼 이쪽 뒤쪽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자, 요 부분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셀렉트를 해놔야겠죠.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파트 2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파트 3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또 요 부분만 또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뿌려 주도록 합니다. 자, 안쪽은 조금 더 바깥쪽보다는 좀 진한 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컬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OK.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또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잠시 눈을 꺼 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방법대로 그 베벨 앤 엠보스, 그 다음에 각도는 다 그대로 가고요. 네, 그럼 OK를 해주면 요거는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면이 들어오겠죠. 요 화면은 뭐 검정색으로 메꿔서 그 반사체를 넣어줘도 되고, 나중에 그 실제 그 아이맥 그 화면에 있는 그 윈도우 화면을, 그죠? 그거를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일단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의 색을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색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셀렉트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어두운 색으로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니터는 좀 어두우니까 좀 약간 다크한 쪽으로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또 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니터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되었던 요 파트 2와 파트 1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네,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요 파트 요거는 파트 1은 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리라고 일단 입력을 해 놓을게요. 네, 요거는 프레임이라고 써 놓고요. 요거는 화면, 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 끝났네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치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거치대는 요 가운데 부분인데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센터인데 좀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할게요. 거치대보다 네, 요 아래쪽 부분. 자, 아래쪽에 도매 형태의 그 레이어로 돌아와서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라디언트를 이제 뿌려줘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흰색 쪽이다 보니까 좀 밝은 색 쪽으로 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약간 둥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디얼 형태로 사용해서 그라디언트를 네, 이렇게 뿌려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검정색으로 가고요. 그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검정색을 사용해서 이쪽 뒤쪽 부분과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아래쪽을 이용해서 요때 Shift 키를 이용하면 좋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수평 형태로, 직선 형태로 색이 칠해지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좀 더 둥그러운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칠게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는 언제든지 그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를 주는데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주니까 이 가장자리가 좀 많이 그 환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는 그 경우가 있어서 그 트랜스페어런츠에 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를 주면 그래도 가장자리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우시언 블러를 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트랜스페어런스 락을 걸어서 주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리터치를 좀 해줄 건데요. 자, 셀렉트를 또 해준 상태에서 반전을 할 건데요. 원형 툴을 이용해서 일부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좀 잘 안 잡히는데, 네, 한 이 정도로 다시 한번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 패더를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패더, 그 다음에 한 15 정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인버스를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에 가서 인버스를 줍니다. 그럼 이제 반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Alt,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을 잠시 꺼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이 도매 레이어를 이렇게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마켓 툴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패더를 한 8 정도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요 레이어 12번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영역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컨트롤 Q,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죠. 네. 여기서 해야죠. 다음 도미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 가서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자리는 이제 아까 이제 8픽셀이었죠. 그래서 8픽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15픽셀, 여기는 한 15픽셀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트를 이용해서 좀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 그림자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 레이어 12번은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 뒤쪽에 반사광을 넣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요 뒤쪽 부분에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칠하다 보면은 얼룩해지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아까 좀 전에 했던 바로 전에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원형 마키 툴을 이용해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셀렉트를 해놔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패더를 주죠. 그래서 패더 값은 한 8 정도 준 다음에
반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셀렉트에 인버스 컨트롤 시프트 I죠. 네, 그리고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일단 임시로 뭐 검정색으로 일단 색을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잠시 눈을 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돔에 와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썸네일 이미지에 있는 그 레이어를 또 클릭을 해요. 그럼 셀렉트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누른 다음에 이 레이어 12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또 다시 레이어로 와야죠. 예, 그래서 좀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 층이 지지 않은 상태로 네, 이렇게 색을 네, 밝기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찌그러뜨리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T죠. 네, 그러면 트랜스폼이 나온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끝에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 당기면은 이렇게 약간 그 왜곡이집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투시도가 먹은 듯한 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구멍에 뚫렸기 때문에 그 아웃 베벨의 다운으로 예,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래쪽도 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그 제품과 뭐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이 조금 더 좀 밝아 보이는데 예,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전에 제가 많이 강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사각형으로 먼저 아래쪽을 잡아주고요. 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패더를 주잖아요. 그쵸? 예, 패더를 적용을 해둔 다음에 그 해당 레이어로 온 다음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적용을 하는 방법을 아마 많이 제가 보여줬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쉽게 어둡게 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자, 요 기울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찌그러뜨려 줍니다. 예, 디스톳을 주는 겁니다. 디스톳.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그리고 여기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네,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네, 조금만 더 줘볼게요. 이거를 다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일단 한번 최대한 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으로. 엔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상태에서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I 셀렉트를 반전해 준 다음에 이쪽 레이어로 와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면 여기가 깔끔하게 지워졌을 거예요. 다시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간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 베벨 다운. 네. 그럼 여기도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시드롬 들어가는 부분은 요 영역인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스트로크를 줘야 되겠죠. 두께는 그러면 2픽셀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색깔이 좀 진한데 좀 약간 연하게 들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그 다음에 아웃 베벨 다운.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한 1픽셀 정도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네, 1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1픽셀이 좀 맞겠네요. 요 사이즈에 비해서 2픽셀보다는 1픽셀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베벨 엠보스, 그 다음에 아웃, 베벨 다운.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팅이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아웃 베벨 다운. 네, 그럼 요것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져나온 부분들은 언제든지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 네, 된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 부분은 일단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로고를 이제 불러내서 요것도 약간 이제 찌그러뜨리는 형태인데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안쪽으로 모아주는 듯한 둥그런 곡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약간 좀 더 찌그러야 될 것 같은데요.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자꾸 이미지를 건들면은 좀 픽셀이 좀 많이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에 좀 과감하게 한번 줘볼게요. 근데 뭐 로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약간 찌그러뜨려 놓은 상태인데, 자,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둥그런 형태로 처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트랜스페어런트 락을 걸어주고요. 일단 검정색이 칠해진 상태에서 셀렉트라고 색을 부어버리면은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락을 걸어주고 일단은 흰색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게 약간 이게 그 인쇄의 느낌인지 아니면 이게 약간 약간 음각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얼핏 보면은 사진상으로 보면은 약간 좀 튀어나와 보이긴 해요. 그러면은 약간 베벨 앤 엠보스에 가서 이너 베벨로 약간만
네, 올려주는 정도로 해볼게요. 네, 아주 약하게 주는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부를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부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그 다음에 여기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패더를 살짝 적용을 할게요. 한 3픽셀. 그 다음에 Alt 딜리트 키. 네, 너무 진하네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패더를 1픽셀. 그 다음에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그 다음에 Alt 딜리트 키. 네, 반전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Alt 딜리트 키. 네, 이렇게. 약간 크롬 같은 재질의 느낌이죠. 예, 그럼 요거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 부분, 네, 여기는 그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요 앞에 부분에서 작업한 거를 이쪽으로 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뭐 이렇게 작은 영역이니까 그냥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요거는 그냥 바로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중에 예전에 우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스타일로 선택을 해주고 혹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이 영상을 잠시 정지를 해놓고 요 형태대로 색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레이어로 와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 리니어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합니다. 네, 금속 재질이죠, 금속. 그리고 아까 뭐 만들었던 것들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은 뭐 레이어를 정리를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2번 요거는 요 프레임을 잠시 하이드를 시켜주고 요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약간 쇠파이프의 느낌이잖아요. 쇠파이프에서 이제 약간 쇠구슬 같은 느낌인데 다시 또 여기 와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라디언트를 원형으로 사용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역시나 그러면 리니어로 역시나 그럼 결국은 직접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자, 트랜스페런츠 요걸 또 락을 걸어준 상태에서 일단 임시로 자, Al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또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체의 느낌만 나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끄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이 켜져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또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컨트롤 Q 눌러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강하게 주면 또 금속 느낌이 또 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우시언 블러를 또 처리를 합니다. 너무 많이 뭉개졌네요. 적절하게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유리로 와서 여기가 유리이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한 느낌이 되게끔 네, 한 50 정도만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사체를 적용을 할 건데, 그 반사체는 그 일부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사체가 뭐 흰색에, 그러니까 뭐 잠깐 표시를 해 놓으면은 한 이 정도의 하얀색의 어떤 반사체가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유죠. 예, 일단은 그럼 왼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딱 가운데 2분의 1로 잡지 말고요.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나서 패더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로 예, 좀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라쏘 툴 있죠? 여기 폴리곤 라쏘 툴을 이용해서 그 Al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빼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클릭. 네, 그럼 이제 선택이 이제 해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반사체를 주는데 지금 이 프레임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레이어가 합쳐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모르니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복사된 거를 합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합칩니다. 머지 레이어죠. 레이어 컨트롤 E. 그래서 요거를 좀 다 합친 상태고 요거는 잠시 눈을 끌게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 이 원본에다가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예, 반사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예, 살짝 네, 이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D. 예, 좀 반사체가 조금 약한데 예,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진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그 언두를 좀 하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 레이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컨트롤 C를 하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레이어 만들고 컨트롤 V. 네, 요거는 이제 꺼주고요. 다시 켜주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한 상태고요. 네, 좀 여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림자도 좀 생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레이어는, 요 잠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좀 사이즈를 좀 반전을 해서 지울게요. 그냥 바로 컨트롤 시프트 I 누르고 네, 그냥 바로 지워버릴게요. 이제 지운 상태고 그럼 여기에 이제 분명히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레이어 13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너 섀도우로 그림자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요 레이어를 네, 합칠게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네, 지금 이상면은 사진이, 그러니까 이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를 이렇게 셀렉트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패더를 2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폴리곤 라스터 툴을 이용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Q 브라이트 값을 올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명도차를 살짝 줘서 이렇게 반사가 된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건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요거를 잠시 끄고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또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지금 카피되어 있는 레이어를 또 합칩니다. 컨트롤 E.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죠. 그쵸? 화면 두 번째, 요거는 화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방법으로 또 셀렉트를 해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또 Alt 키를 눌러서 일부를 또 빼줍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Q, 네, 밝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좀 강하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살짝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택할 건지 아니면은 요 방법을 택할 건지,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측면도는 그 세 번째 강좌에서 그 나머지를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그동안 우리가 그 어려운 그 뭐 전동 드릴도 해봤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맥 이 애플 G4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강좌에서 측면 부분을 또 이어서 완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